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소화계 단원을 할 건데요. 소화계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걸 소화해가지고 흡수하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음식을 먹겠어요? 바로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함이죠. 영양소. 그래서 그 영양소의 종류가 뭔지, 영양소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종류가 뭔지, 그리고 영양소 검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겁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와, 이 연예인이 이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했다고? 그럼 나는 이 중에 삶은 달걀만 먹어야겠다. 몸에 좋은 달걀이고 이 식단보다 적게 먹는 것이니까 분명 나도 건강하고 예뻐지겠지? 몸에 좋으니 매일매일 달걀만 먹는다면 우리는 건강해질까요? 너무 기운이 없어.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건강은 매우 안 좋아질 거예요. 음식물을 골고루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음식물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영양소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물질입니다.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이 있습니다. 이 영양소는 종류에 따라 우리 몸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데요.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됩니다.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하며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지방은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무기염류는 몸을 구성하거나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바이타민은 몸의 기능을 조절하며 물은 몸을 구성하거나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잘 나와 있었고요. 결국 영양소라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 몸의 어떤 기능을 조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식물과 에너지 했을 때 그 호흡이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호흡이라는 건 결국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내는데 그 에너지를 결국 세포가 사용을 해서 생명 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동물도 호흡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소를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서 에너지를 내는 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양소라는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뭔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애들은 대체로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 그래서 얘네들은 대체로 고분자 물질이고요. 그리고 물은 우리 H2O라는 거 알고 있고 바이타민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얘는 비타민이랑 같은 말입니다. 옛날에는 콩글리시로 그냥 영어가 쓰여진 대로 그대로 읽어가지고 비타민으로 발음했었는데요. 실제로는 바이타민이라고 이거보다 더 굴려서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표기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래서 비타민이라고 하면 뭐 A, 비타민 A, 뭐 B, C, D, 그리고 E, K,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것들을 외우고 각각의 기능이 뭔지 외우고 그리고 이걸 부족했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도 외웠었는데요. 교육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비타민들은 대체로 A라고 하면 당근에 많고 C라고 하면 레몬에 많고 뭐 이런 거 대체로 알고 있죠. 그리고 무기염류 요거는 말 자체가 처음 들어봐서 생소하게 여겨질 텐데요. 얘는 대체로 이온, 물에 잘 녹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 그때 이온 물질의 구성단에서 배웠었죠. 칼슘 이온이라던가 칼륨 이온이라던가
나트륨 이온이라던가 철이라던가 마그네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무기염류 이것들만 속한 게 아니라 대체로 많은 이온들이 무기염류라는 이 종류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옛날에 여기 무기 옛날 사람들은 그 기가 없다 있다 이런 걸로 나눴어요. 그래서 무기염류라는 건 기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얘네들을 대체로 유기물질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기가 있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요런 거 옛날식 표현이고요. 그냥 무기염료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를 줄여가지고 탄단지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에너지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으뜸인 것은 조영석 들어왔다. 오, 딱 들어왔어. 너 큰일 날 뻔했어. 그 중에서 으뜸인 것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렇지. 왜? 장난해? 쓰다 말어. 쓰질 말던가. 그렇지. 에너지원이죠. 아, 이게 쓰다가 갑자기 레이어여가지고 이게 그냥 자동 쓰다가 뮤트했어. 꺼졌어? 그렇지. 탄수화물은 주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많이 먹죠. 그래서 밥이라던가 빵이라던가 이런 거 주식으로 먹지. 그래서 얘네들은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에너지로 쓰고요. 그런데 내가 원래 먹어야 하는 양보다 많이 먹어. 그러면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을 합니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옛날 막 그냥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쪄요. 막 이런 말 있었죠? 실제로 살찌는 거예요. 적당히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탄수화물처럼 주로 쓰이진 않고요. 얘는 주로 몸을 구성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근육이라던가 이런 게 대체 단백질 성분이고요.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피부결 이런 것도 다 단백질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기에 많이 있고요. 생선, 달걀, 두부 이런 거에 많이 있죠.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우리 그때 녹말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아미노산이라는 그 단위체라고 하거든요. 단위체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백질은 커다란 그런 요것도 마찬가지 탄수화물처럼 커다란 범위 안에 뭐 아미노산도 있고 뭐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폴리페티드 뭐 이런 거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미노산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보면 이 아미노산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뭐 디페티드, 세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트리페티드,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폴리페티드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용어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미노산이랑 단백질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 밥에 뭐 아미노산밥 이렇게 이름 불려지기도 하죠. 그 옛날에 급식에서 아마 나왔을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을 이렇게 솔솔솔 밥에다가 뿌려놨나 봐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우리 몸을 구성하죠. 그리고 얘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요. 우리 탄수화물은 단기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하면 지방은 우리 탄수화물을 지방 형태로 저장한다고 했었잖아요. 탄수화물을 지금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지방을 조금씩 분해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단열재 역할을 하죠. 겨울에 우리 몸에서 호흡결과 만들어진 열에너지, 호흡결과 방출되는 열에너지가 나가는 걸 막아서 뭐가? 지방이 나가는 걸 막아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이런 음식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염료 같은 경우는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몸의 기능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칼슘 같은 경우, 칼슘이나 인 이런 것들은 우리 뼈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철 있었죠? 잠깐만 전화가 와가지고.
끊겼네. 자, 철 같은 경우는 우리 적혈구 들어봤죠? 적혈구. 그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 거기 안에 단백질인데 그 구조 안에 그 철이 있습니다. 철 이온이 있어요. 햄 구조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거기 안에 철이 있어요. 철. 아까 Fe3+ 우리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이 철의 기능이 뭐냐면 산소를 붙잡아놔. 그래서 산소 붙잡으면 산화철이 되죠. 산화철이 되다 보니까 그 적혈구가 붉을적이죠. 붉은색을 띠는 겁니다. 우리 산화철 쇠가 녹슬면은 살짝 붉어지잖아요. 그게 붉어지죠. 그게 적혈구가 붉은 이유가 산화철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적혈구의 기능은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결국 이런 무기염료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면서도 기능을 조절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 많이 먹으면 뭐 키 쑥쑥 큰다 그러죠. 멸치에 칼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이타민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그 종합 비타민제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줘가지고 먹은 친구도 있을 텐데 그거 먹고 나면은 화장실 갔을 때 오줌 색깔이 아주 노란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오줌 색깔 굳이 보지 않겠지만 보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 봤을 때 아주 노랗습니다. 그 이유는 몸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쓰고 남은 거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비타민 왜 먹는데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아주 소량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우리 몸에서 그런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옛날에 그 바이타민 부족했을 때 어떤 병들을 다 외웠다고 했었잖아요. 바이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에 걸리고, 바이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리고, 이런 거 외웠다고 했었죠. 그래서 바이타민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 소량이 필요한데, 그 소량이 없으면 우리는 병에 걸린다. 이거 알면 됩니다. 과일이나 채소 먹기 싫죠? 그럼 과일이라도 먹도록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인데요. 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이 물 같은 경우 저번에 식물과 에너지 때 물이 들어있는 어항 같은 거를 가운데 둬가지고 그 열 에너지가 닿는 거를 막는다고 했었잖아요. 잠깐만요. 미안해. 잠깐 누가 왔다 가셨어? 어쨌든 물 70% 우리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혈액 있죠? 혈액 들어봤지? 혈액 피잖아. 피 같은 경우는 그 살짝 뭐 붉은색이기도 한데 물 형태잖아. 거기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피가 우리 몸을 통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의 기능은 또 운반을 합니다. 운반을 해요. 프린트 붙여도 되고요. 이번에 프린트가 많이 나갈 예정이어가지고 그 파일에 모아놔도 됩니다. 혈액을 통해서 그런 양분 같은 거를 이 물에다가 담아가지고 같이 운반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런 영양소를 먹어야겠구나 라는 거 알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 음식을 골고루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양소 검출을 한번 볼 건데요. 여기서는 탄단지를 구별하는 법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안 볼 거고요. 요걸로 정리를 할게요. 우선은 녹말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에 속해 있는 건데요. 녹말 같은 경우는 우리 저번에 계속 식물과 에너지 때 주구장창 우리가 외웠었죠.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요거는 살짝 갈색. 그냥 봤을 때 뭐 옅은 주황색, 노란색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요. 요런 색깔의 용액이 녹말을 만나면 청남색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당도 얘도 탄수화물에 속하는 애죠. 그래서 포도당도 검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광합성 결과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게 바로 일시적으로 녹말로 저장된다. 이랬었죠. 그래서 포도당을 바로 검출할 수는 없었지만 포도당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려면 이제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걸 넣어야 됩니다. 베네딕트 용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이죠. 파란색인데 포도당 용액을 넣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열을 해야지 그때서야 반응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색깔로 변하죠. 황적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 베네딕트 용액이 포도당만 검출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설탕을 제외한 이당류. 설탕을 제외한 이당류. 그래서 이당류라는 거 저번에 식물과 에너지 때 했었는데요. 이당류라는 거는 당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했었죠. 그럼 설탕을 제외한 이당류가 뭐야? 이럴 수 있는데요. 엿당 들어봤어요? 엿당? 엿당이랑 젖당. 우유에 있어요, 이거. 우유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 요즘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우유는 두 가지용인데요. 이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자체로 들어있거나 아니면 이 젖당이 분해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대체로 효소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락토프리라고 하는데 얘가 그 영어로 락토우스예요. 그래서 락토프리. 얘를 분해하는 게 락타아제인데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이 락토프리. 그러니까 락토스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베네딕트 용액으로부터 검출이 될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단당류. 모든 단당류는 다 검출할 수 있습니다. 단당류라고 하면 당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으로 반응을 했다 했을 때 우리가 그럼 포도당이 있겠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당분이 있구나 라는 거. 당분이 있구나 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단백질 검출 같은 경우는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 황산구리 2 수용액 이렇게 있는데요. 얘들을 각각 몇 방울씩 떨어뜨리면 바로 보라색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얘를 뷰렌 용액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뷰렌 용액을 사가지고 영양소 검출 실험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뷰렌 용액이 잘 변화가 심해요. 왜냐하면 두 물질이 섞여 있다 보니까 스스로 막 변해. 그래서 따로따로 각각 조금씩 넣어줍니다. 단백질 검출 때는 이렇게 보라색이 된다. 색깔, 우생이거나 파란색인 요 용액들이 보라색이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검출인데요. 지방 검출 같은 경우는 수단3 용액으로 하는데 얘는 붉은색이에요. 우리 다음에 등교했을 때 실험을 할 건데 요거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그런데 보니까 얘가 반응을 하더라도 선홍색이 된대. 붉은색이나 선홍색이나 똑같은 건데 요거를 구분하는 이유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증류수를 같이 놓는 거예요. 증류수를 밑에 깔아주고 지방, 여기 식용유죠, 식용유. 식용유도 지방이지. 식용유를 이렇게 해줬을 때 식용유가 가벼우니까 당연히 이렇게 위에 떠오를 거고요. 이 수단3 용액이 식용유에는 녹고 증류수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이 녹다 보니까 농도가 연해지죠. 그래서 옅은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선홍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류수에는 녹지 않고 이 지방에만 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얘를 구별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막 섞으면 섞이기도 해. 그래서 막 나중에 이거 검출 실험할 건데 그때 막 섞어놓고 선생님 이거 섞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요. 당연히 막 흔들면 다 섞이지. 그런데 시간을 흐르면 다시 층이 분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막 그렇게 실험해 보지 마세요. 그래서 선홍색을 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야?